아침 주요 뉴스의 인터뷰까지 플러스해서 뉴스를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뉴스 브리핑 플러스 노지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입니다. 예, 미디어오늘 노지민입니다. 네. 자, 오늘의 시선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인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상당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냥 예. 간략하게 사실관계 중심으로만 좀 전해드리면 예. 어제 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대변인실을 통해서 기자들에게 문자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 뭐 이게 앞으로 경찰이 검경 수사권 예. 조정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보다 좀 더 비대해지고 권력을 가진 기관이 될 거다. 재밌는 예. 게 이 국가정보권 이라는 말 전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러게요. 국가정보원은 이게 좀 연상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형사사법 절차에서 규정된 권한이 아니에요. 법적인 권한이 아닌데 네. 이것까지 좀 이렇게 조어를 해가지고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이 임기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7월이면 임기가 끝났는데 지금 이렇게 국회에서 좀 격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왜 입장을 냈느냐. 이 예. 배경에 대해서 여러 좀 호기심이 생기는 부분인데 예. 아무래도 지금 검찰 내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되는 분위기와 관련해서 반발이 굉장히 좀 심한 상황이라고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좀 묵인을 할 수가 예. 없다. 어떻게 예. 보면 내부를 향한 메시지다.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총장 개인의 소신과 별개로 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지 않으면 또 검찰 지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런데 또 앞으로도 이게 이 메시지만으로 좀 더 무마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오는 9일에 귀국을 하는데 예. 그때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그렇습니다. 예, 관심입니다. 일각에서는 바로 사퇴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거취에 대한 입장도 예. 이때쯤이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와대 반응도 나왔습니까?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 발로 언론이 반응을 전했는데요. 공식 반응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을 새삼스레 검찰 총수가 반대 입장을 낸 데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볼지 의문이다. 검찰 권한이 축소되는 법안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는 게 예. 과연 적절한지 모르겠다. 이런 입장을 예. 냈습니다. 문 총장 임기가 오는 7월 24일까지군요. 예, 맞습니다. 다음 달에는 청와대가 새 총장 후보자를 내정할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비롯해서 사법개혁안 추진되는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예. 이것도 또 하나의 검증 요소가 되지 않을지 그렇겠네요. 네, 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문무일 총장이 임기를 채울지 아닐지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 자, 저희가 이제 국회 1박 2일 사태 이거 보면서 빠루라는 말을 청취자분들이 많이 들었는데 이거 순화하면 노루발 못보비입니다. 네, 이게 노루 발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맞아요. 사이에 못을 껴서 뽑는 그 맞아요. 지렛대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위험 물품인데 이거를 좀 위법적으로 반입한 거 아니냐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국회 사무처가 아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라고 반발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그 지난 충돌 상황에서 예. 이 빠루라는 단어를 여기서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노루발 모르겠습니다만 못보비로 하시죠. 예, 네. 이게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예, 것 같은데 이 노루발 못보비를 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민주당이 가지고 왔다. 처음엔 그랬었어요. 예, 흉기를 휘둘렀다라고 했는데 예. 사무처 쪽에서는 당시에 경호권도 발동이 됐고 예.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문을 열었다. 이런 논란이 예. 좀 있으면서 빠루라는 노루발 예, 못보비 예. 이 용어가 예. 많이 보도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당직자들이 갖고 왔다는 건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고 예, 맞습니다. 국회 경위가 갖고 온 게 사실인데 네. 어떻게 어디서 갖고 왔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문제도 있었고 예. 또 이게 직접적으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또 별도의 보도도 있었거든요. 이 흉기의 전당 국회 이렇게 제목의 보도가 조선일보에서 어제 나왔는데 그랬군요. 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빠루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을 합니다. 철제 예. 지렛대를 비롯한 위험 물품들이 국회에 반입이 그동안 수차례 됐는데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예. 테러 위협이 이렇게 자행될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예. 이종배 의원 발언도 네. 덧붙였고요. 예. 이런 보도가 나오자 국회 사무처가 바로 반박 입장을 낸 건데요. 조선일보가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을 연상시키는 공구를 나열하면서 보도했다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빠루나 쇠망 재래가
그러니까 예. 노루발, 못보비를 비롯한 이런 공구류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수리 등 청사 시설 관리를 위한 업체 출입 때 허가를 거쳐서 반입이 됐고 예. 또 기사에서 적발됐다고 표현한 것들이 있어요. 권총, 수갑, 삼단봉 이런 것들은 그동안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나 예. 현금 수송을 위해서 출입하던 은행 보안회사 직원들이 소지한 물품을 보관한 거다. 예. 또 도검류가 있거든요. 다용료 칼이나 맥가이버 음. 칼 같은 건 국회 참관인이 가지고 있었던 물품을 안전을 위해서 보관했다 돌려준 사례다 이겁니다. 예.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 이게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회 사무처로부터 2014년에서 2019년까지 이 기간 동안 몇 건의 위험 물품이 반입이 됐고 예. 이것들이 반입이 됐음에도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이었는데 이걸 바로 반박을 한 거죠.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세월호 사건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어요. 수사 방해 혐의로.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라고 줄여서 불리죠. 예, 사참이라고 저희가 보통 예, 부르죠. 그렇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예.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이렇게 조사 개시를 의결했는데요. 이 내용이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앞서 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광주지검이 진행 중이던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고 외압을 행사했는지 밝혀달라면서 이렇게 조사를 신청한 건입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조위도 지난해 12월에 세월호 참사에서 청와대 등 대응의 적정성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조사와 함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예. 다만 특조위가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황 대표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예. 강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황 대표가 앞으로 조사에 응할지 안 응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고요. 예. 한국당 측에서는 이 야당 대표를 향한 타깃 탄압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다음 주에 방한할 예정이라고요? 뭔가 일이 있나요? 네, 지금 오는 8일에서 10일쯤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하노이 회담 이후에 국제 관계가 좀 경색돼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앞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지가 좀 논의 포인트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카운터파트인데 이 둘이 만나서 이 두 분이 만나서 비핵화 남북관계 한미 워킹그룹을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지난 3월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뒤 약 2달 만에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한반도 정세를 좀 평가하고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지 방안을 논의할 거라고 하고요.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도 논의 주제에 포함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북한이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움직여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가 이용자 수천 명의 개인 정보를 무더기로 유출했다.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네, 네이버 블로그 이용자에게 그 블로그 수익에 대한 원천 징수 영수증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 이메일 안에 실수로 블로거 2,200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메일을 보낸 겁니다. 이게 이름, 주소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수입 등 상당한 정보들이 많이 포함된 내용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죠? 네, 이게 실수로 영수증 이메일 보내려다 개인정보 이메일을 보냈다는 건데 사실 좀 납득이 가기 어려운 실수이기는 합니다. 또 한 이메일에 최대 1,500명 개인정보가 첨부된 사례도 있었다고 진짜요? 하고요. 그래서 이 일 자체로도 상당히 좀 충격적이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또 한 가지 문제는 네이버의 대응이었습니다. 네이버가 사고를 인지한 게 30일 새벽 2시인데 이 문제가 된 이메일을 회수하는 작업을 시작한 게 11시간 후였고요. 또 그로부터 3시간이 더 지난 뒤에야 사과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또 이 이메일을 상대방이 읽어보지 않은 걸 발송 취소만 한 게 아니고 이미 읽은 이메일을 삭제를 했는데요. 이 조치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서 이게 평소에도 좀 개인의 이메일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아니냐, 삭제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좀 제기가 됐거든요. 네이버가 MBC에 해명을 한 게 있는데 개인정보 추가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인터넷진흥원과 협의를 한 일이다라고 했고요. 반면에 진흥원 측은 오류 신고를 했을 뿐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를 한 적은 없다. 서로 떠넘기고 있군요.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네이버에서 발송한 메일이었기에 서버 차원에서 삭제가 가능했다. 평소에는 사용자끼리 주고받은 메일은 손댈 수 없다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얘기인지
예.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예. 이런 개인정보 유출 건들이 좀 잦아지기도 하고 음. 불안한 상태가 있는 상황에서 맞아요. 예. 이런 일까지 좀 벌어지니까 뭐 통신 관련해서 보안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아지는 것 예. 같아요. 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오늘의 노지민 기자였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